19세기 당시 러시아는 경기 침체와 실업, 임금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자본주의 내면에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산만이 존재했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파업과 시위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의 그러한 움직임들은 더욱 격양되었습니다. 하물며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자 민중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초과근무 폐지, 임금 인상 등의 슬로건을 들고 시위에 나서는데 민중들은 예전부터 문제들의 원인이 로마노프 왕조의 군주 정치에 있지 않나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불만들은 쌓이고 쌓여 점차 그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1905년 1월 22일 결국 민중들은 시위를 하며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황제에게 전달하려고 황궁으로 향했으나 돌아온 것은 황제의 무력 진압이었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민중들은 황제 퇴위를 요구하며 군주 체제에 더욱 반발하고 군인들 또한 시위에 참여합니다. 황제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0월 선언 등의 회유책을 펼쳤고 차츰 진정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러시아가 독일에게 패하자 민중들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19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0일에는 페트로그라드 도시 전체적으로 파업이 일어날 만큼 엄청 큰 규모였습니다. 12일, 13일에는 진압을 명받은 병사들이 혁명편에 가담하게 되어 결국 황제는 퇴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자 자본과 지주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민중들의 혁명을 완수해줄 기구 소비에트 또한 이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도 아직 전쟁, 노동 착취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중들의 불만은 여전했고 새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에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소수인 사회주의 정당 볼셰비키는 이러한 민중들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중 해외에서 망명하다 돌아온 레닌은 4월 태제를 발표해 러시아 전역을 뒤집어 놓습니다. 1917년 7월 참다 못한 민중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50만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몰려들었으며 무력도 점차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볼셰비키는 시위대를 어찌저찌 진정시켜 해산하게 만듭니다. 이에 임시정부는 레닌을 독일의 첩자라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레닌은 핀란드로 다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한편 임시정부에는 알렉산드르 깨렌스키라는 인물이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했는데 그 역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내세우며 민중의 혁명적 요구를 묵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그는 라브르 코르닐로프를 군사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요. 설상가상 코르닐로프가 군대를 수도 페트로그라드로 이동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면 이를 제압할 군대가 없던 깨렌스키는 소비에트와 볼셰비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볼셰비키, 심지어 민중들도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줬고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중들 사이에서 전쟁 반대와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온 볼셰비키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와해된 임시정부와 분열된 상황들을 바라본 레닌은 다시 한번 독일을 결심하게 되고 대부분의 민중들 또한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혁명을 위해 독일의 위협으로부터 수도와 전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프 트로츠키가 위원장이 됩니다. 군사 조직 또한 결성된 볼셰비키,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1917년 10월 24일 밤 레닌의 명령하에 중앙전진국, 우체국, 전화국, 주요역이 혁명군에게 장악되었고 7일 저녁까지 임시정부 청사인 교회공전을 제외한 반혁명파의 모든 거점들은 장악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 교회공전이 점령되면서 레닌의 혁명은 완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0월 혁명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죠. 또한 즉각적으로 레닌은 포고령을 발표해 혁명과 토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바이에르로 최초의 노동자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거의 이틀 동안 일어난 혁명은 손쉽게 평화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희생자도 적었고 임시정부도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혁명으로 인해 소비에트 정부의 기반은 아직 취약했습니다.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과 계속 전쟁 중이었고 넓은 러시아 영토 속에서 단지 페트로그라드만 장악했을 뿐 혁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월 혁명 이후 대부분의 군대는 볼셰비키 휘하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농민 출신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 속출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장군들은 체제를 부순 볼셰비키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걱정거리 중 하나가 독일과의 전쟁이었고 전쟁을 지속하면 이제 막 탄생한 소비에트 국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전쟁을 그만하도록 결심한 레닌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독일과 협상하려고 하나 트로츠키가 무전쟁 무평화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며 독일의 최후 협상 요구를 거부했고 그 후 점차 독일군이 러시아로 진격해오자 어쩔 수 없이 레닌은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은 볼셰비키에게 매우 굴욕적이었으며 독일에게 많은 영토를 내줘야 했습니다. 또한 레닌은 전쟁이 안전하기 위해 중부 내륙에 위치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전선에서 이탈한 러시아를 본 연합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전쟁에 다시 참여하도록 러시아 북부, 남부에 각각 상륙했습니다. 그 러시아군에게 장비와 물자를 제공해 전선에 묶어두기 위함이었죠. 참고로 백군은 적군, 볼셰비키의 군대에 대항해 정권을 찾으려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 잡혀있던 포로로서 러시아 측에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체코 군단은 본국으로 선언된 와중 볼셰비키와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볼셰비키의 반란을 일으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그들은 시베리아 지역 백군 사령관 콜차크 제독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베리아 지역 볼셰비키 정권을 무너뜨린 그들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장악하고 볼셰비키를 공격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진격합니다. 위험에 처한 볼셰비키는 반혁명군의 힘이 되어줄 황제 일가를 모두 처형시키게 됩니다. 체코 군단은 사마라의 제원의 정보원과 앞세 카잔으로 향했습니다. 카잔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불가지역 도시들을 차례대로 점령한 연합군은 8월 6일 카잔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백군과 연합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백군은 적군과 달리 많은 군대로 이루어져 확고한 체제가 없었고 단순히 볼셰비키를 무너뜨리자라는 생각으로 인해 점차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트로츠키는 스비아스크에서 적군을 조직하고 있었고 스탈린 또한 짜리찐에서 적군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전투하던 백군과는 달리 적군은 당시 민중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죠. 결과적으로 트로츠키는 30만이었던 적군을 2년 만에 550만이라는 대군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대부분 전투가 무엇인지 모르는 노동자와 농민으로 징집된 적군을 통제하기 위해 트로츠키는 엄격한 규율로 그들을 통제했습니다. 군이 성장하자 레닌은 트로츠키에게 카잔 탈환을 부탁하고 카잔이 점령된 지 한 달 만에 적군은 체코 군단을 간단히 격퇴시켰습니다. 또한 카잔에서 승리한 적군은 동부 우랄 지역으로 진격했죠. 이 시기에 백군은 시베리아의 콜차크 제독, 남부엔 데니킨, 북서부엔 유데니치 백군이 대표적으로 점령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60km 거리까지 점령했던 백군과 연합국은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적군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1919년 4월부터 적군은 우랄 지역으로 향해 콜차크 세력을 밀어냈고 향후 1년간 유데니치, 데니킨 백군과의 전투를 포함해 많은 내전을 승리했습니다. 1920년 11월 적군이 크림반도의 마지막 백군을 몰아내며 내전은 끝이 났습니다. 레닌의 오랜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 1923년까지도 백군 잔당 세력들의 소규모 반란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걸친 내전 동안 전 러시아에서 동족들 간의 잔인한 살육과 파괴가 가득했습니다. 내전기에 총 700만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죽었고 그중 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죠. 내전으로 인해 사회는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레닌이 믿었던 창의적인 프롤레타리아는 없었고 오로지 강한 공권력이 지배해야만 유지되는 체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전기를 다룬 소설 닥터 지바고를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공기에서까지도 죽음의 냄새가 났다.